네, 중요한 날마다 이분과 함께하게 되네요. 좋은 정보의 공격과 방어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이벤트 받아들고 난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숫자는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 반응이 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실망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전략 주 후반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상당히 지금 어떻게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지수는 뭐 지난 뭐 블랙 먼데이처럼 이렇게 내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이제 박스권 그런 흐름 속에서 그래도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제가 이제 7월 첫날부터 강조드렸던 제약바이오,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신규 상장주 이런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다. 물론 선별적인 상승이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하고 내일은 저는 중립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또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한번 7% 정도 하락하고 그래서 분위기는 썩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커스는 종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또 전력 인프라 쪽 그다음에 또 신규 상장주에서 저는 신규 상장주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또 혹여 뭐라고 그럴까요? 다르게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신규 상장주 아무거나 뭐 그냥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펀더멘탈 대비 낙폭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시장을 예측해 보시죠.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동안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자리를 살짝 한번 넘었고, 이 지금 자리가 바로 여기만 훼손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1선 여기만 훼손하지 않으면 유입바이로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갭 하락하면 매도하는 것보다 좀 관망 또는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파르게 13%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위 말해서 상승 깃발령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여기서 크게 내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펀더멘털이 강하다 또는 수급도 받쳐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는데요. 이게 코스닥 차트거든요. 똑같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오실레타가 20까지 떨어지고 그러면은 오늘 갭 하락하면은 지난번에 그 갭 상승했던 자리를 메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갭 상승 꼭 메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역시 그래도 시장이 괜찮은 게 주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맥나자에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또한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CDM 원료 의약품에서 ST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도 정고점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 채널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뭐 요즘 뭐 제가 거의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이 거의 매일같이 상한가 나오고 있는데 저점에서요. 네. 예, 어제 이제 TDS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파스 그 기반이 되는 그 약물 전달 장치 경피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이 맥주에 잡으니까 또 상한가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시경 검사하게 되면 천공이 생기고 피가 나잖아요. 네. 그걸 지혈시키는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뭐 상한가 뽑고 제가 이제 밤 방송에서도 어제 월요일 날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는 핵심 포인트는 지수가 아니고 개별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금 2월 달에 이어서 8월 달에 두 번째 기회이긴 하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크니까 매도할 때는 매도하시고 스타카토로 끊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지난번에도 스타카토 전략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수가 좀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살짝 밀리면서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됐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한다면 그러한 고민들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신규 상장주라던가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특히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 오늘 또 공개 방송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까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AS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7월 15일 말씀을 해주셨던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지금 뭐 최고가 기준으로 20%가 넘는 상승률 쌓아 올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또 AS 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ADC 원천 기술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주목도를 높이 가져가야 될 기업이고 1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코로나가 이제 창궐되면서 네. 근데 그것은 실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쇼텀으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개투자들이 거기 좀 이렇게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또 한 번 좀 힘든 구간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지는 그런 구간이고, 크게 이제 메가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첫째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DC하고 그다음에 GLP-1, 예, 이것이 바로 비만 치료제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저는 뭘 보셔야 되나 생각하냐면은 CMO라든가 CDMO를 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할 때 해리스나 트럼프나 누가 되든 중국 견제는 공통 분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첨단 생물보안법이 시행되면은 중국에서 뭐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끊을 겁니다. 그러면 위탁 개발이라든가 위탁 생산이라든가 또 위탁 개발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덕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건 뭐 AS를 떠나서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요. 자, 리가켄 바이오 AS 들어가서 이 회사는요, 결국은 ADC에서 라이센스 하우스를 이미 8조 7천억이나 이렇게 확보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8조 7천억이 한 번에 두르는 게 아니고 마일스톤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두르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이것은 꾸준하게 우상향이거든요. 그러면서 10만 원대는 한 번 살짝 누를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제약바이오가 9월 달까지는 한번 시세를 준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11만 원까지 좀 목표가 살짝 업사이드 해드리는데요. 이것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리가켄 바이오 저희가 AS 받아봤습니다. ADC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기업 중에 하나이고 그와 함께 최근에 또 바이오주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충분히 누려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목표가 살짝 더 업사이드 열어주셔서 11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만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을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좀 그쪽으로 보시고 리가켄 바이오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좀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AS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7월 22일 공략을 해주셨던 그리드 위즈고요. 이 종목도 상승률 기준 최고가 기준으로 30%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드 위즈는 지금 구간에서 또 어떤 대응 유효할까요? 예, 저 뭐 주식 투자의 철학이 있잖아요. 좋은 종목이 내렸을 때 매수하라. 쌌을 때. 그게 참 어려워요. 예? 그게 참 어려워요. 쌀 때는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알죠. 쌀 때 왜 어려울까요? 그때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뉴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술적 지표는 자꾸 저를 가져가세요. 나 많이 싸졌네요. 자꾸 알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뉴스 안 나오니까 오를까 말까 늘 그런 고민 속에서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는 회사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SK가스가 아까 제가 리가켄 바이오가 빠졌는데 오리온이 최대 주주가 됐잖아요. 항상 뒷배를 보셔야 되고 그래도 이제는 2대 주주가 SK가스예요. 요즘 SK가 구주 정복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고 결국은 이제 그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에 의해서 지금 전기차 투자한 게 각 회사나 또 나라 인프라에서 엄청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포기할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보실 때는 뭐 양극재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캐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포비아예요. 화재가 나니까 공포스럽죠. 그럼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급속 충전은 이미 그것이 이제 지금 그 폭발을 예방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아파트 같은 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부에서 육성한다는 게 바로 GLP인데, 한다는 게, 그 뭐죠? 잠깐 생각이 금방 안 나네요. 그 모뎀이라 해서 그 네. 폭발을 방지하는 게 있어요. 아. 네, 뭐 약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GLP인가 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래서 그거 하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길 필요가 있고요. 한번 기술적 자료를 보실까요? 아, 이게 한때는 팔만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때 이제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단기간에 70% 올랐고 지금 음선이 6개 나오고 있어요. 하나만 더 나오면 노란색 나오죠?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이번 주 이게 역전된 방치가 도저히 나오면 양성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좀 지속적인 관심 보시면서 저는 이 종목 펀더멘탈로 봐도 공모가도 4만 원인데 4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그리드위즈 목표가 4만 원 제시를 해주시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드위즈 역시도 이 신규 상장주의 영역 안에서 펀더멘탈 튼튼한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AS 해주고 계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라메디텍 7월 25일 공략을 해주신 이후에 최고가 기준 상승률 25.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좋은 정보 위원님의 중요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 엿볼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좀 살펴볼 만한 종목 첫 번째 종목이 바로 라메디텍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앞서서 25.3%의 수익률 말씀드리면서 뒤에 더 들을 기회가 있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저도 앞서서 브리핑을 할 때 뷰티 미용 디바이스 이쪽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라메디텍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연기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좋게 보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또 이 시점에서 라메디텍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내렸죠. 아까 이제 그리 똑같은 건데. 네. 그래서 제 신규 상용 중에서 아무거나 보시지 마시고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을 잡자는 그런 제안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서운도 해요. 무조건 뭐 신규 상용주 전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우리가 대박은요. 남들이 모르는 데서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메디텍은 초소형 레이저, 미용 의료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퓨어라셀이 있고요. 에스테까지 납품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바늘 없는 체열기가 있습니다. 핸드레인데 저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9월 달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건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당뇨병 환우분들 이거 우리가 막 그 바늘 하나면 좀 공포스럽고 좀 안 좋잖아요. 아프고. 그래서 별로 통증이 크지 않은 레이저를 하기 때문에 레이저 분야에서 이 회사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요. 그리고 또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좋아진다는 지금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못 갔을까요? 뭐 신규 산업 전체 시장도 안 좋고 못 갔고 뭐가 있었냐면 오바잉 이슈가 있었어요. 한 달짜리가 두 달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VC 그런 그 물량들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회사로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건 뭐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자리를 보실까요? 이렇게 이평선 밀집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평선 밀집이 되면은 그 다음에 윗바에 됐든 아랫바에 됐든 방향을 틀기 쉬워요. 근데 좀 매크로하게 보면 주봉을 보세요. 양양 패턴. 황금 맥점 저희 넘버 5입니다. 이번 주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보여서요. 12,600원 내에서는 무료겠고 매수는 목표가 13,200원, 2차 13,9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라메디텍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에 도달했다라는 관점으로 또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 안에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조심스럽게 해주셨고요. 또 위원님께서 이 종목 왜 이렇게 흔들리나 하고 또 전화까지 직접 하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라메디텍 오늘 또 가격 전략 확인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네요. 네, 뭐 간략히 뭐 제가 이제 저한테 제안
얘기하는데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서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항체 신약하고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허세틴, 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죠. 이것이 유럽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앞으로 췌장암 임상 일상이 진행될 것이다.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기술적 자료를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오고 이것도 입혀서 밀집이에요. 유입방이 됐다, 나를빼 됐다, 방향을 틀기 쉽다. 14,300원 정도 배수는 무료였겠고, 목표가 15,000원. 1차가요. 2차는 15,700원. 손절은 12,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위원님께서 사실 더 갖고 계신 정보들은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풀지 못한 만큼 위원님과의 공개 방송에서 함께 들어보시면 어떨까 또 싶기도 하네요. 최근에 위원님의 공개 방송에서 황금 맥점의 공략을 해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뿜어준 종목들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하시나요? 상한가 로망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특징이 뭐냐면 오를 때 따라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금 맥점 전략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그 전날 잡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상한가 나왔던 게 아까 또 이제 넥스트라 메디칼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제 그 상한가 간 그런 종목들 TDS팜이라든가 SL 같은 거 좋았거든요. 매일같이 상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장이 어려울 텐데요. 용기도 내시고 힘내시고 제가 8시 반부터 모실 거예요.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용기가 필요한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오늘 장중 내내 공개 방송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 고민될 때 그리고 시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고민될 때 나종식 위원님과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